차쟁이들에게 알맞는 가뭄의 단비라고 생각합니다. N 차량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시승을 꼭 한번 해보고 네, 시승을 한번 해보고 구매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요. 경기도 파주에서 온 파주요? 네, 경기도 파주에서 왔습니다. 여기 광진구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네. 자유로를 뚫고 이제 오신 거죠? 예, 자유로를 거의 끝에서 끝까지 예, 그쵸. 뚫고 와가지고 끝까지.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네. 일단은 이 차량은 현대 벨로스터 N이라는 차량이고요. 네. 2019년 1월식 차량이고 제가 이 차를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42,000km대 업어온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선택 등급 같은 경우는 벨로스터 N 수동 모델이고요.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예. 그 정도라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키로수가 네. 지금 45,600km니까 몇 천 킬로 탄 거죠? 제가 지금 업어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한 거면 한 2,500km? 2,500km 정도. 예, 2,500에서 2,600km 정도. 이제 막 가져오신 차량이라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럼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좀 어떤 걸 타셨는지? 그 전 차는 네. 기아의 모닝이라는 차량을 탔었고요. 예, 기아의 모닝이라는 차량을 탔었고, 그게 좀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게 출퇴근 용도로 쓰시던 차량을 제가 물려받은 거라 그래서 좀 그냥 하면서 타고 다니다가 네. 뭔가 제 그 모닝의 바로 전차가 그 94년식 프라이드 베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좀 차를 좋아하는지라 네. 그래서 좀 이것저것 꾸미고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솔직히 모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운전하는데 재미는 없고 이제 오로지 경제성에 포커스를 둔 차량이다 보니까 네. 제 나이랑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그런 펀드라이빙의 그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각을 보게 되다가 타이밍에 맞게 돼서 이 차를 업어오게 된 겁니다. 고민하던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고민했던 차량 중에는 아반떼 스포츠도 있었고요. 아반떼 스포츠랑 그다음에 K3 GT 그리고 제네시스 쿠페 그리고 이건 좀 의외인 듯 싶지만 혼다의 S660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막상 중고차 이렇게 단지 가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건 내 차다 하는 그런 느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구매 리스트들을 싹 엎어두고 지금 이 차를 딱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싹 오셨구나. 네, 그렇죠.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이 되게 자주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또 살 때 있잖아요. 네, 이건 그렇죠. 1등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아. 하지만 차주님은 네. 이건 내 차다 해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당첨되신. 네. 물론 돈 주고 산 거지만.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이제
등급 DCT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네. 오토죠. 네. 근데 지금 일단 이 차는 또 수동이란 말이죠. 그렇죠. 수동이죠. 혹시 뭐 수동을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 수동을 선택을 한 이유가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첫 차가 프라이드 베타라는 차량이에요. 네. 94년식의 그 수동 차량이었는데 오. 그 손맛을 잊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 차가 네. 이 전기차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왕 마지막 내연기관에 탈 거면은 좀 제대로 된 내연기관에 타야 되지 않을까? 이야. 네, 이런 생각에 벨로스터 N 수동. 그 고민하는 차량 중에서도 그래도 좀 성능도 되게 월등하고. 네, 그렇죠. 근데 수동에다가 그렇죠. 연식도 좋고. 그렇죠. 네. 자, 네. 그리고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일단 차량 가격만 봤을 때는 2,400이고요. 취등록세 포함해서 2,600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잘 산 건가요? 제가 몰라가지고요. 일단은 비슷한 연식대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저기 평균 그 매물이 2,500에서 2,600 사이로 잡혀 있습니다. 잘 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차량이 알다시피 이게 중고 차량이기 때문에 네. 예, 중고 차량 그 앞뒤 범퍼 단순 교환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좌측 라이트도 통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게 겉으로만 무사고고 이게 단순 교환 이력이 있어서 가격을 좀 그나마 싸게 먹어온 것 같습니다.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일단은 선수금 어느 정도 넣고 할부로 진행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월 납입금만 한 55만 원, 56만 원. 몇 년이에요? 4년. 4년? 네, 4년에. 선수금 얼마 정도 되셨어요? 선수금은 솔직히 얼마 안 넣었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그 집에다가 얼마 전에 저기 청약이 당첨돼가지고 집에. 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 집에 돈을 다 때려 넣는 바람에 뭐 거의 그냥 풀알부인가요, 그냥? 프라이브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모닝 대차값에다가 제가 저희 여유자금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넣은 것 400만 원 같아요. 정도 넣고 예, 그러면 2,200으로 할부를 돌린 거죠. 돌리고. 네. 보험료. 보험료는 제 나이 기준으로 그 롯데 손해보험의 그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1년에 1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30. 네. 야, 높으면 높은 거고 싸면 싼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기존에 그 군 운전 경력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인이 들어갔음에도 그래도 저기 약간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그런 느낌. 생각,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네.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 넣고 계신지. 제가 이 차를 업어오고 나서 한 번도 일반유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고급유. 오로지 고급유로만 넣었습니다. 만땅 비용 가야죠 또. 만땅 비용 같은 경우는 풀투풀로 했을 때 거의 한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예,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는 보통 570에서 잘 나오면은 한 620, 630까지는 나오는데요. 이게 벨로스터 N 차량 자체가 기름통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한 45리터인가? 50리터 그 사이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기름을 넣다 보면은 이게 실연비라든지 공인연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기름 넣고 그러는데 막상 500-600km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엔코가 돼서 기름을 넣고 차기부를 적으니까 실주행 키로수가 500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지? 그 얘기는 네. 둘 중 하나거든요. 네, 현대의 뻥이 좀 심했다던가 아니면 운전 습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나의 운전 습관이 그렇죠. 뭐 고RPM인가? 혹시 어떤 거 같아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 운전 습관이 운전 습관이에요. 약간 좀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연비가 그쵸. 트립상으로 한 11km에서 저 버스 뒤에다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2km 정도 이렇게 지금 찍히고 있는데 네네. 이게 그 자유로 항속으로 달렸을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네. 예, 그렇게 하실 해가지고, 것 같아요. 네. 예, 해가지고 나온 그 연비거든요 이게. 이게? 네. 네. 연비가 연비가 예, 실제 타보면은 예. 고속 연비랑 시내 연비 몇 정도 나와요? 고속 연비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경우면은 14에서 15까지는 찍어봤고요. 잘 나왔을 때는 잘 나왔을 때요. 네. 잘 나왔을 때는 17km? 17km까지. 예, 17km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음. 시내에서는 연비가 고급류 기준으로 했을 때
5km에서 6km 정도. 이야, 5kg, 6kg. 예, 5km, 6km 정도 나옵니다. 야, 차 사기 전에 이 정도 좀 예상은 좀 하셨나요? 원래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예상하셨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한번 느껴보니까 약간 좀 이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이게 좀 기름값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생각 많이 하죠. 예,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전차가 모닝이었던지라 그러네. 예, 기존의 모닝 탔을 때보다 기름값이 거의 2배 가까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좀 망설였던 적도 있죠. 이게 이렇게 연비가 안 나오는 차였나 했는데 근데 한 달 정도 타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운전 성능이라든지 그런 걸 느꼈을 때는 그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네. 이 차의 차량 용도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한 달에 한 2,500km 타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조금은 적게 타는 거고 이걸 연수로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거의 한 3만 킬로 정도? 예, 그렇죠. 예, 정도 나오는데 네. 뭐 그냥 데일리로 그냥 편하게 타고 계신 출퇴근? 네, 출퇴근 용도로도 타고 있고 데일리 용도로도 타고 있고요. 거의 하루에 몇 킬로 타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그 집에서 직장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 한 26km에서 30k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달에 10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긴 한데 제가 차를 업어오고 나서 이게 또 예, 주행도 해야죠 또. 그렇죠. 드라이브 가야죠 또. 드라이브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서 뭐 와인딩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그렇죠. 예. 한 달에 기름값 지금까지 얼마 나가셨어요? 제가 기름값에 차계부를 적었을 때 네.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차 외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외관으로 봤을 때 이게 가끔씩 앞차에 앞차 범퍼라든지 일단은 그 차에 비치는 그 데이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뭐 얼핏 보면은 뭔가 아우디 A7 같기도 한데 네. 약간 모양이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얼망졸망하게 잘 나온 이쁜 그런 차 아닌가. 뒤에는요? 솔직히 뒤에도 보통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앞이나 뒤나 이게 둘 중 하나가 꼭 이게 못생긴 맞아요. 네,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서 좀 아쉽고 그랬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뒤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뒤에 대류등 보고 이야 저거 아벤타도르인가 할 정도로 너무 예쁘다고 뒤가. 네. 하지만 우리 멋진 차주님 또한 나도 이렇게 너무 이쁘다 지금 현재도. 자, 모닝을 타시다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 딱 이제 핸들을 잡고 키를 받고 시동을 켜고 기아를 넣고 그 느낌 딱 있잖아 처음. 그렇죠. 그 느낌을 좀 말씀을 좀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 어떠셨는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갑자기 일반 구내식당에서 갑자기 밥을 먹다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스타필드나 그런 데 가면 저기 푸드코트 같은 데 있잖아요. 있죠. 이게 핸들링이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의 느낌이 좀 구내식당이었다가 푸드코트로 올라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차 시동 걸고 기어 넣고 딱 밟는 순간 완전히 그냥 뭐 그렇죠. 너무 최고였죠. 그렇죠. 네. 벨로스터가 이게 뽑기 운이 있나요? 뽑기 운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차가 지금 이게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에요. 썬루프가 있는 차량인데 근데 이게 썬루프를 넣고 나서 이쪽에서 잡소리가 좀 많이 심해졌고요. 그리고 보통 아시다시피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윗부분만 여기 그 아랫부분 여기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그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만 약간 우레탄 재질인데 근데 이게 내장재 자체도 이게 플라스틱 저가형 그런 플라스틱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현대에서. 소리가 많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노멀이랑 에코,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에코 모드를 켰을 때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주차장, 지하 주차장, 특히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러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배기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울린다고 해야 되나? 실내가 좀 실내가 좀 많이 울려서 그것 때문에 좀 이 차는 그래도 기본적인 배기가 있는 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뽑기운이라고 한다면 썬루프에 대한 잡소리 정도? 썬루프에 대한 잡소리랑 그 다음에 이 실내 트림에서 나는 플라스틱 소리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예, 그렇죠. 튜닝한 게 좀 있다면? 튜닝한 거는 딱 한 개밖에 없는데요. 지금 휠이랑 타이어밖에 없습니다. 휠이나 타이어 정도. 이거 차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차 가져올 때부터? 차를 가져올 때는 완전 순정이었는데 제가 차를 가져오고 나서 휠 타이어를 바꾼 겁니다. 뭐 타이어가 그렇다 치더라도 휠은 보통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19인치 순정 휠이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휠은 그 코닉사에서 만든 하이퍼그램 휠인데 그게 18인치입니다. 인치 다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존 19인치 휠을 꼈을 때 뭔가 좀 이 차에는 좀 오버스펙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고속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좋다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연비라든지 그런 거를 승차감, 연비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19인치보다는 18인치가 낫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큰맘 먹고 휠이랑 타이어를 전체적으로 다 바꿨는데 어때요? 일단 승차감이랑 연비는 그 순정 때보다는 조금은 좋아졌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고속 코너링. 고속 코너링 성능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또 잃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잃는 게 있다면은 그래도 보통 고속 안정성이라고 그렇죠. 하죠. 고속 안정성. 근데 약간 좀 떨어진 느낌이다. 그냥 속도 몇 정도에서? 속도는 제가 이 차를 타고 최고로 밟아봤을 때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꿈속이라고 바꾸죠. 꿈속에서. 꿈속에서요? 아무튼 제가 적정 속도를 내면서 일단은 가벼운 요철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났을 때 19인치랑은 별 차이를 못 느꼈었는데 그래도 어디서 많이 차이가 나냐면은 새로 뚫린 고속도로 있죠. 새로 뚫린 고속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평평한 길에서 그렇게 한번 타봤을 때는 일단은 고속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다. 속도 몇 가지는 괜찮은데 몇 부터 조금 더딘 것 같다. 이 차가 그래도 제 아는 지인 말로는 이 차를 타고 노멀 모드에서 한 230, 240까지 밟았을 때까지는 괜찮다. 극강이네. 그러니까 18인치, 19인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80, 200까지는 크게 못 느끼는데 그 이후부터 좀 느껴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차주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겠네. 휠을 잘 바꿨다. 저는 대체적으로 이게 튜닝을 하는 사람 중에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제가 한번 서킷에 간 적이 있었어요. 서킷을 타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19인치랑 18인치랑 비교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타봤을 때 확실히 인치 다운을 하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코너도 좀 경쾌해지고. 그렇죠.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시트의 착자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들어가 있는 시트 포지션이 N라이트 버킷 시트가 아니라 일반 그냥 열선이랑 통풍이 들어간 시트예요. 근데 열선이랑 통풍이 들어간 시트고 그냥 좀 버킷 시트라고 만들어 놨는데 맨 처음에는 딱 앉았을 때 정지 상태에서는 이 차 뭔가 좀 잘 잡아줄 것 같은 그런 시트를 이거 그런 시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고속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시트 포지션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높아가지고 낮춰도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열선이랑 통풍이 동시에 들어간 차량 열선이랑 통풍이 들어간 시트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모터라든지 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두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는 거네, 그렇죠? 예, 그렇죠. 확실히 높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시트 포지션이 좀 굉장히 높은 거 높다. 같고요. 예. 혹시 차주님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제가 지금 키가 170에 네. 몸무게가 한 75, 76 정도 됩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은 네.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일단은 여러 체형을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마른 체형이라든지 뚱뚱한 체형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저처럼 약간 좀 보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예, 그런 이런 세 가지 체형을 이렇게 옆에 태우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보통 마른 체형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른 체형이 좀 이게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잡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좀 체격이 있는 체형이 좀 더 이게 좀 뭔가 잘 잡아주는 것 같다. 대신에 어차피 그 세 가지 체형은 승차감이 다 불편한 거는 알고 있으니까 이 차가 원래 좀 하드하게 나와서 그래서 뭐 이게 옆에 시트 볼스터가 이게 잡아주는지 이게 안 잡아주는지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체격이 있는 사람 차주님보다 좀 더 있는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정도는. 예. 핸들의 그립감인데 어떠세요? 일단 그립감은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거보다 살짝 좀 작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보다 살짝 작았으면은. 네, 왜냐하면은 일단 핸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뭐 스포츠 드라이빙이라든지 그런 거를 즐길 때 보통 와인딩이라든지 서킷이라든지 그런 걸 보통 즐기게 되잖아요. 네. 근데 핸들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게 손이 움직이는 스티어의 각도라든지 그런 게 좀 스티어의 속도라든지 각도 이런 게 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핸들의 그 크기라든지 그런 것도 뭐 데일리로 탈 때는 물론 괜찮긴 하지만 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D컷까지는 아니어도 좀 조금만. 네, 핸들의 크기가 조금 더 작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립감은 좋은데. 예, 그립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무게감은요? 일단은 이게 드라이브 모드마다 핸들의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게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보통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보통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냥 그 엔진의 그 연료 분사 정도라든지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차는 뭐 엔진의 분사력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핸들의 그 무게감 그리고 서스의 그 서스 그 단계까지도 이게 또 그쵸.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의 드라이브 모드마다 이게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구나. 예.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모드를 많이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도심 지역에 좀 살다 보니까 파주도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저는 아파트 산지에서 주로 살기 때문에 보통 노멀 모드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좀 어디 멀리 갈 때는 보통 M 모드보다는 N 커스텀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깃발 버튼을 누르면은 M 모드가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눌렀을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탠다드. N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 N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서스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배기 등등 이런 거를 거의 다 기준점 최고점에 맞춰서 이렇게 높여놓은 그런 모드를 말하는 거고요. N 커스텀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설정이 따로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엔진이라든지 스티어링의 서스펜션 이런 것도 다 개인적으로 입맛에 맞게 이런 걸 개인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주님께서는 이 핸들의 무게감이 컴포트를 일단 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무겁죠? 다른 세단에 비해서는? 그렇죠. 일반 노멀이라든지 에코 모드를 놓는다 하더라도 뭐 소나타나 아반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차가 핸들링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때요? 무거운 게 더 편하세요? 아니면 뭐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거운 게 좀 상관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제 지인분 중에 미니쿠퍼 R53이랑 R56을 타신 분이 계셨는데 보통 미니쿠퍼 차량을 비교를 하자면은 이게 승차감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다 무겁고 하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미니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이 딱 적당한
무게감이지 않을까. 아, 지금이 딱 적당한 무게감이다. 물론 네. 이제 스포츠라면 더 무거워지고, 네, 그렇죠. 되게 다 되어 있고. 네. 자, 승차감이죠. 네.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아니다. 아까 회전 반경 좀 말씀하셨잖아요. 이 차 네, 네, 회전 네, 반경은 좀 어떠세요? 솔직히 좀 의외인 게, 네. 이게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네. 편도 2차선에서 유턴을 할 때는 뒷차의 눈치가 보인다. 이게 회전 반경이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핸들 같은 게 다 돌리면은 네. 한 한 바퀴 끝입니다. 그러네. 이게 끝입니다. 어. 이게 그 앞에 들어가 있는 그 ELSD라든지 뭐 그런 게 네.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전체적인 회전 반경을 봤을 때는 약간 좀 크지 않나. 크지 않나.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예, 조금. 근데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그 유턴 할 때 그래도 비상등 켜고 어차피 뒷차가 알아서 봐주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유턴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 예. 보통보 위치 편의성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운전석 창문 쪽 네. 왼손 딱 얹었을 때 괜찮나요? 일단은 운전석 창문 쪽 이렇게 저는 보통 수동을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보통 이렇게 스탠다드로 잡고 저희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가끔 창문을 내릴 때나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는 뭐 일반 뭐 고속이다 그러면은 가끔 이렇게 이게 여기 운전석 창문이 이거는 오토라서 이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가끔 옆에 태우는 사람이나 아니면 네. 뒤에 태우는 사람 이 보통 개인적으로 창문을 열어주면 좋지만 네. 예, 근데 가끔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핸들을 잡고 이러는 게 그렇죠. 예, 창문을 이렇게 잡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 전체적으로 다 창문을 내릴 때 약간 좀 직선 도로다. 네. 그러면은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네. 바꿔서. 네, 이렇게 바꿔서. 제 위치 잘 있나요? 창문 쪽은?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창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 위치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위치 잘 있다. 예, 정 위치에 잘 있고. 네. 핸들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핸들은 보니까 좌측이 볼륨이고 우측이 네. 이제 뭐 크루즈, 네. 그다음 드라이브 모드도 있고 네. M 모드도 있는데 다 네. 괜찮나요? 일단은 가장 좋았던 게 네. 이 버튼들이 직관적이라서 저는 뭐 핸들 리모컨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때 더 편리하게 네, 다 잘 돼 있다. 예, 다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대기아차만의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현대기아차를 다 타봐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뭐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계기판에 나오는 것도 다 괜찮죠? 예, 전체적으로 저는 어떻게 쓰는지는 대강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쓰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고요. 모니터 한번 가볼까요? 네네, 모니터는 보니까 차주님 주로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순정 내비를 쓰시는데 괜찮죠? 이게 순정 내비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게 최근에 제가 이 차를 업어오고 나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길래 현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직접 업그레이드를 하고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갑자기 내비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좀 느려졌구나. 네, 느려졌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하고 다시 해봤는데도 또 똑같은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조만간 블루엔즈 쪽에다가 한번 가봐서 좀 최적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이즈는 괜찮나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인 크기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작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제가 요즘 차들을 좀 많이 타봐서 주변 지인분들이 좀 요즘 차를 많이 타봐서 그런지 이게 다 무진장 크잖아요. 그쵸. 일단 이게 크고 보자는 거죠. 예,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비상 깜빡이도 네.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건가, 저 정도면? 비상 깜빡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 현대 기아차랑 이렇게 쓰는 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잘 쓰고 있고요. 일반 깜빡이. 예, 일반 깜빡이긴 한데 이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LED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LED? 예. 밖에 보이는? 예, 밖에 보이는 LED 깜빡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뒤에 튜닝 인증이 된 합법 인증 LED 깜빡이를 따로 달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좀 약간 디자인적으로 약간 감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현대에서. 요 위치는 어때? 비상 깜빡이 위치는? 비상 깜빡이 위치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손에 딱 누르기 괜찮은 데 있네. 멀리 있나? 네, 약간 좀 멀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DCT 같은 경우면은 어차피 변속을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보통 이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변속을 잡고 있거나 이게 손이 이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비상 깜빡이를 키면은 그래도 빨리 가는데, 저는 갑자기 변속을 하다가 갑자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 그러면은 변속을 하면서 바쁘네. 클러치 바꾸기 변속하고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비상 깜빡이 위치를 아마 이쯤에다가 놨으면 그러네요. 이쯤에다가 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조기 쪽이나 위에 쪽 뭐 볼륨 버튼 뭐 이런 거에 대한 편의사항은 좀 어때요? 위치나 편의성은? 일단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보통 공조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보통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따로 LCD 창에 이게 몇 도인지 그 다음에 어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게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오토를 키면은 이렇게 내비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간혹 운전을 하다가 이게 내비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젠간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내가 공조기를 켰는데도 몇 도인지 모르고, 그리고 저기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내비만 보면서 할 수 있을까?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뭐 지금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응은 돼서. 저도 사실 이거 저도 이제 카니발을 탔는데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나서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비상으로 보긴 했었는데 더 보기 좋았는데 좀 더 보기 힘들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저는 공감하는 바. 일단 밑으로 좀 내려가서 기어부 쪽에는 통풍과 뭐 헨따인가요? 헨따 밑에 있네요. 헨따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다 괜찮죠? 밑에 쪽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보통 이게 보통 기어 변속을 하면서 이게 가끔씩 저기 뭐 엉따를 키던 저기 통풍을 키던 어차피 이게 버튼들이 공조기건 핸들이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버튼들이 쓰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그것 말고는 그냥 딱히 뭐 불만 사항이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 한번 가볼게요. 컵홀더죠. 컵홀더와 휴대폰 거치대와 이 콘솔 박스인데 이 컵홀더는 좀 일단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지금 보시면 좀 어지러운데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위치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커피집 가면은 보통 토이 사이즈 있잖아요. 토이 사이즈 같은 경우면 이렇게 기어 변속할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괜찮은데 가끔 텀블러나 아니면 500ml짜리 음료수나 아니면은 뭐 일반 커피집에서 가면은 뭐 벤티 사이즈 있잖아요. 그 사이즈면 이렇게 넘어버리는데 기어 변속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약간 좀 이게 보통 이게 콘솔 박스에다가 딱 대고 그다음에 기어 변속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게 컵홀더가 좀 보통 여기 말고 이쪽에 있었으면은 오히려 그렇겠다. 괜찮지 않았을까. 차라리 여기다가 이거를 여분의 수납 공간을 여기다가 잠깐 두고 맞네. 그렇게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컵홀더 사이즈 앞에 게 좀 커 보이고 맞네. 뒤에 게 앞에 좀 크고 뒤에가 좀 작죠. 이거 뒤에는 좀 뭐 놓기가 좀 커피도 좀 작은 것만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직접 넣어봤는데 500ml 얄쌍한 음료수랑 그다음에 저기 톨 사이즈 정도만 커피까지만 들어가고요. 여기는 웬만한 텀블러라든지 그런 거는 다 웬만한 건 다 들어갑니다. 이 사이즈는. 콘솔 박스도 괜찮죠? 여기 뭐 딱히 뭐 좁거나 뭐 불편하진 않죠.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좀 콘솔 박스 사이즈라든지 그런 거는 크게 만족스러운데 가끔 이게 데일리로 탈 때 그냥 편하게 변속을 할 때는 보통 콘솔 박스를 대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변속을 할 수는 있는데 가끔씩 뭐 스포츠 드라이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와인딩을 탈 때나 서킷을 탈 때 그럴 때는 기어 변속을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가끔 이게 보통 보면은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콘솔박스 재질이 좀 미끄러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보통 이게 5단 넣고 이제 6단을 넣어야 되는데 가끔씩 이게 걸리는 경우가 좀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약간 좀 그냥 까딱까딱 해야 되는 그렇지. 예, 약간 좀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승차감 서스펜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차감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보통 펀카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좋지만 그 좋다는 게 딱딱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딱딱하고 하드하고. 네, 보통 하드한 승차감이나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적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신에 누구를 태우기 미안해지는 옆 사람이라든지 뒷 사람이라든지 같이 탔을 때 보통 제 친한 지인들을 한두 번 타보고 제 차를 안 타려고 하더라고요. 컴플레인이 좀 있구나. 네, 그래서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좀. 네, 어제도 같이 친구랑 밥 먹으러 갔었는데 네. 야, 너 차 타고 갈까? 내 차 타고 갈까? 하다가 야, 그냥 이왕 밥 먹으러 가는데 편하게 자기 차 타고 가자고. 그렇게. 예, 그래서 편한 스피가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이 딱딱함이 좀 만족하시는 편이신 거죠? 네,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넣으면 더 딱딱해지고. 예, 그렇죠. 그러면 네, 가속력. 가속력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제로백을 그 호기심에 한번 재봤었는데 일단 이 차량의 제로백의 제원상 한 5.9초인가 네. 그렇습니다. 5.9초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수동 변속으로 런치 컨트롤을 하고 런치를 넣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딱 해서 제로백 측정했을 때 6.2초인가 6.3초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예. 뭐지 더 빨리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예. 그래도 그 제원상의 제로백보다 그 보통 실질적으로 일반 운전자들이 측정을 했을 때 그 제로백 같은 게 약간 좀 현실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차량이든 어떤 차량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그 제로백이 슈퍼카가 아닌 이상 그 제원상의 그 제로백보다 빨리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9초에 비해서 한 0.3초, 0.4초 정도의 차이라면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매우 이 정도의 가속력이라고 한다면 매우 만족스럽게. 예, 그렇죠. 기본 출력도 있으니까. 출력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꿈속에서의 최고 속도인데. 네. 네, 아까 제가 여쭤보긴 했었는데. 네. 그때 한 230이라고 네, 230이요. 230 정도 네.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안했다. 네, 그렇죠. 18인치여서 네. 19인치에서 조금 더 나았을 거고. 네. 속도가 한 몇 가지는 괜찮은데 몇부터 조금 그 불안감을 좀 느끼셨는지. 일단은 180, 200, 한 220까지는 괜찮은데요. 네, 그 이후부터는 조금 네. 그럴 수 있다. 좀 예. 불안감이 좀 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가속력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제동력. 네. 이게 지금 벨로스터가 이게 M 퍼포먼스 패키지 옵션 중에 그 4피스톤이 들어간 앞브레이크가 4피스톤이 들어간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옵션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대용량 원피 브레이크가 지금 들어간 차량인데 제동력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의외로? 예, 밀릴 줄 알았는데 이게 와인딩이나 그런데 한두 시간 정도 타면은 어느 정도 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만 근데 데일리로 탈 때는 진짜 발군을 한다. 의외로 발군을 한다. 코너링은 아까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셨고. 네. 기업이 변속 타입인데 뭐 딱히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까? 특이사항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보통 보면은 6단까지 예. 변속을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변속을 할 때 1단, 2단, 그 다음에 3단, 4단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5단을 넣을 때 보통 일반 수동 변속기나 다른 스포츠 차량의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만 넣어도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이건 들어가네. 아무튼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잘 안 들어가는구나. 가끔씩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걸려가지고 그래서 보통 4단에서 5단 넣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보통 3단이랑 4단에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변속을 하면서 가끔씩 저기 4단에서 5단으로 들어가는 기어비가 약간 좀 허당이다? 허당이다. 예, 약간 좀 허당이다. 이런 느낌. 자, 모드별 변화죠. 네.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네. 모드별 변화는. 네. 엔진은 배기음인데, 네. 사실 뭐 이 정도의 배기음 다 순정이지만, 네. 좀 크다, 에코에서도. 그쵸? 네, 에코에서 지금 에코 모드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반적인 배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자면 네. 이 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제 직업 특성상 네. 이게 차량 배기라든지 그런 거를 측정하는 기계를 다 갖고 있는데, 네. 예, 에코 모드로 측정을 했을 때 나왔던 그 데시벨이 그 K3GT 있잖아요. 네. K3GT 스포츠 모드 넣었을 때 배기음이랑 배기 그 소리가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좀, 그래도 기본적인 배기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좀 크게 나오는구나. 예, 그렇게. 좋아요, 나쁜 거예요,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혼자 느꼈을 때는 좋은데, 뭔가, 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이나 그런 데 갈 때는 약간 그냥 좀 일부러 끄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지만 꺼도 케이스 GT만큼 소리 난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스피커, 음악 네. 들었을 때 JBL인데. 네, JBL이죠. 네. 일단은 제가 음질을 들려드리면은 이게 네. 저작권 없는 음악으로 들려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냥 뭐 말씀을 표현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차주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네. 그 간단하게 들려드리자면은 네네. 그 저작권 잠시만요. 네네네. 저작권 없는 부금으로 일단 들려드리면 조금 이게 볼륨을 예. 어느 정도 들려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이게 네. 일단은 좋은데요? 예 뒤에가 앰프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네. 이렇게 스피커들 이렇게 봤을 때 네. 기본적인 저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확실하게 잘 맞춰줍니다. 근데 중음이나 고음으로 들어갈 때는 약간 좀 찢어지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소리를 키워보자면 네. 저음은 확실하게 받쳐주는데 네. 이게 저음에서 딱 중 할 때 그 끝나는 그 중음이랑 고음 이게 끝마무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확실하게 그 느낀 게 뭐냐면은 네. 일단 이 벨로스터 N의 그 스피커 음질 같은 경우는 일단 젊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확실히 취향이 저격이 될 만하다. 되게 덜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저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네.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죠,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워보신 적 있나요, 뒷자리에도? 뒷자리를 의외로 많이 태워보기는 했는데. 의외로, 네. 예, 근데 보통 벨로스터 특성상 운전석에는 문짝이 하나고 조수석에 문짝이 두 개예요. 그래서 그 조수석 쪽으로 일단은 타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일단 뒷자리에 사람을 태워봤을 때 일단은 뒤에 170 살짝 넘는 사람이 탔을 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제 키가 180이라든지 키 큰 사람들 같은 경우 뒤에 태우면은 일단은 방지턱 한 번 넘을 때마다 곡소리가 한 번씩 들려온다. 예.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뒷자리가 의외로 좀 좁아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벨로스터를 탈 때는 뒷자리가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예, 속편할 것 같습니다. 트렁크 사이즈. 트렁크 사이즈는 이 차가 해치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에는 높은데 그 깊이가 깊이는 좀 있는데 그래도 이게 가로 세로의 그 공간이 그래도 뭔가 좀 아반떼보다 작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 아반떼는 세단이고 이 차는 해치백이기 때문에 트렁크의 특성이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공간성을 따지자면은 그래도 아반떼보다는 좀 작은 것 같다. 작은 것 같다. 예. 뭐 개인적으로도 뭐 타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작아서? 일단은 제가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보통 세차를 하러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제가 지금 따로 살고 있고 본가에서 주는 뭐 반찬이라든지 그런 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짐을 실을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좀 큰 박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공간의 그 공간성, 예, 공간 활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공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 이건 장점인 것 같아요, 역시. 일단은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 M모델들을 많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구나. 가성비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급의 차량을 찾으려면은 보통 5천만 원, 6천만 원, 미니멈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막 이렇게 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맨 처음 신차 출고 가격 기준으로는 가격이 좀 착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예. 오늘 그래도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좀 편한 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그 돈, 차라리 그 돈으로 라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오죠. 뭐 그 돈으로 그랜저나 K5 뭐 소나타 그쵸. 그런 거를 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나는 내 개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뽐내고 싶다 하면은 진짜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 장점은 그 정도 있다 생각하면 될까요? 예. 장점 하나 더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일단은 그 튜닝 애프터마켓 용품 이런 게 좀 많이 그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일반 그 네오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다른 싸제의 그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차량들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만, 현대에서 직접 해가지고 브레이크라든지 그런 성능적인 옵션들 그리고 튜닝 옵션들을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면에서도 좀 우리나라 튜닝 시장이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좀 한층 분위기가 밝아지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장점 마지막으로 말하자면은 의외로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준중형 크기에 그래도 열선 통풍들 다 들어가 있죠. 조수석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풀옵션 보면 환장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게 기본 옵션은 없었는데 20년씩 되면서 이 기본 옵션으로 바뀌고 오토 에어컨이랑 기본으로 열선 통풍 들어가고 그리고 JBL 스피커, 그러니까요. JBL 스피커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하이패스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옵션, 많이 쓰는 그 니즈에 맞는 옵션들이 충분히 들어간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공인 연비에 비해서 그렇게 좀 떨어지는 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벨로스터나 아반떼 그리고 코나엔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솔직히. 이게 기름을 채워서 그 목표 키로수만큼 그렇게 운전을 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게 연비라든지 그런 게 좀 약간 좀 연비 생각은 그냥 버리고 타는 게 좀 속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장재. 이거는 아무리 저기 성능 면에서 좀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솔직히 좀 어느 부분에서 좀 타협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소음도 많이 난다. 네, 잡소리, 그만큼 또 잡소리도 많이 나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있나요? 굳이 단점을 말하자면은 이 차량은 뒷좌석에 탄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는 없다. 그렇게. 이 차만의 단점이긴 한데, 물론 아반떼나 코나엔으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뒷좌석이 어느 정도 넓고, 그리고 뭐 뒷좌석에 그 맞는 그 컵홀더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손잡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기본에도 없고, 그 다음에 옵션에도 없는 이게 그 에어벤트가 뒷좌석 에어벤트가 없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아무튼 뒤에가 이게 보통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 손잡이가 없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인승이 아니라 4인승으로 나와가지고
보통 5명까지 태울 수는 없는 예, 약간 좀 인원이 모자란 상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초에 벨로스터 자체가 약간 좀 컨셉카스럽게 맞아요. 예, 맞게 이렇게 나온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된다. 예, 염두를 해야 되고 아무튼 뒷좌석이 많이 불편합니다. 예. 자, 차량 관련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일단은 아쉬운 거는 대체적으로 없는데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은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썬루프. 없는 모델 살 거 그랬나?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좀 전자담배 네. LP는 흡연자긴 합니다만 네네. 썬루프가 있으면은 그래도 다른 흡연자들에게는 물론 좋겠죠. 네. 뭐 연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갈 때 뭐 위에서 썬루프 이렇게 그쵸. 딱 열고 보면은 그것만의 또 감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죠. 근데 보통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다면은 웬만하면 썬루프가 없는 차량으로 선택을 하는 게 왜, 뭐, 차주님께서는 네. 왜 스포츠 드라이빙 할 때 뭐가 좀 느끼셨나요? 가끔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네.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랑 없는 차량을 제가 둘 다 한번 타봤었는데 아, 와인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썬루프 위에 있는 썬루프가 있는 차량 같은 네. 경우는 이 차가 코너를 돌 때 그 차체가 버티는 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이게 썬루프가 생김으로써 차체 강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잡소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와인딩이나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하는 거는 물론 네. 괜찮지만 그래도 네네. 좀 서킷처럼 극한의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뭔가 좀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면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차주님은 네. 다음번에 한다고 하면 썰루프 꼭 없는 모델로 예, 그렇죠. 벨로스터를 살 것 같다. 네. 그거 말고는 딱히 후회되는 건 없죠. 예, 그건 말고는 없습니다. 자, 차 가지고 와서 수리하신 거가 따로 있었나요? 차 가지고 와서 기본적인 경정비는 다 마친 상태고요. 네. 엔진 오일이랑 그 다음에 오일 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 쪽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선물로. 예, 선물로. 네. 차 뽑아줬으니까, 네네. 차 뽑았으니까 어, 잘 타고 다니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에 예.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네. 메인터너 정비사가 사실 훌륭하죠. 현대 서비스센터 하면은. 훌륭하죠. 네. 국산차 이 현대기아의 진짜 장점은 제대로 돼 있는 그 블루엔즈, 그쵸. 오토큐 이런 맞아. 거랑 그 다음에 가장 용이한 정비성이지 않을까. 그렇죠. 자, 이 차를 또 첫 차로 살려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네. 뭐 다른 차를 타다가 뭐 네. 벨로스터 N을 또 살려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네. 어쨌거나 그래도 N은 N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보통 카페 같은 데 보면 그런 말들 많잖아. 내가 뭘 얼마 버는데 네, 그렇죠. 이 차 타면서 그렇죠. 유지 될까요? 네. 보통 얼마나 깨질까요? 라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차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월 한 이 정도는 벌면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제 수입을 살짝 공개를 하자면은 공개 안 하셔도 돼요. 차에만. 그냥 예, 차에만. 예,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벌면은 네. 뭐 오일 갈고 뭐 하고 보험료 내고 뭐 해도 네. 유지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예. 차량 보통 저는 어떤 차량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네. 자기가 버는 소득의 월 20% 정도는 월 20%에서 30% 정도는 내야 된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차가 유일하게 그 공식을 깬 차량입니다. 제가 그 유지비랑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네. 예,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기름값에만 보통 50에서 6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쓰고, 물론 이게 사람 개개인마다 어디 이렇게 운전하냐, 운전 키로수마다 이게 또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웬만한 그런 일반 C 세그먼트 외제차의 유지비 정도가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월 한 어느 정도를 벌면 된다요? 그래도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뭐 그러니까 저축을 안 했을 때랑 저축을 했을 때랑 네. 그런 거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저축을 안 했을 때는 월 한 세후 250 정도. 그다음에 그 저축을 하면서 뭐 차를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적어도 300
이상은 버려야 되지 300 이상은 않을까. 버려야지. 새우 300 이상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내 생활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주님께서도 그 유지비에 대해서 좀 아까 네. 채널에 또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네. 또 정확한 거 또 궁금하신 분들 분명 또 계시니까 채널명을 좀 알려주신다면.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 이제 아직은 한 달이 안 네, 됐는데 네, 네. 용모닝의 카라이프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용문? 용모닝이요. 아, 용모닝. 예, 용모닝의 카라이프. 카라이프. 예, 용모닝의 카라이프라는 채널이 있는데 네. 많이 들어오셔서 영상 올린 거는 지금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네. 예, 그래도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뭐 좀 꿀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브이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예, 제 차 할부금을 갚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 네. 없죠? 거의. 고질병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차가 데일리로서는 뭐 고질병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네. 보통 스포츠 드라이빙으로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그 냉각수 히트 파이프가 자주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이 좀 오버히트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리콜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거를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또 냉각수가 이게 엔진이 과열이 됐다가 차가워졌다 과열이 됐다 차가워졌다 하면은 호스가 팽창해졌다가 수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호스의 부피라든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껴져 있는 히트 파이프가 갑자기 이렇게 쏙 빠지는 경우가 있다. 예, 그런 것만 주의를 하신다면 네. 어떻게 뭐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냥 일반인 분들이? 일단은 밑에 보통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순정은 초록색이 들어가는데 밑에 지하 주차장에 밤새 세워놓고 밑에 간단하게 차량 밑에 봤을 때 뭐 초록색 물이라든지 뭐 그런 게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확인해야 되네요. 예, 그리고 좋은 밑에 꿀팁이다. 엔진 오일을 갈 때나 그럴 때 보통 언더커버를 뜯는데 그렇죠. 그 히트 파이프 부분에 그 냉각수 흔적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예, 한번 비산된 그런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지금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풍절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MVH라고 하죠. 그런 거를. 예, 풍절음의 그 정도를 측정 단위로 나타내는 게 MVH라고 측정 수치를 NVH라고 하는데 그 MVH 성능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애초에 차량 개발을 할 때 좀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풍절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걸리적거리지는 않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이 차를 사고 나서 제가 보통 이게 또 뭐 기존에 tas던 게 모닝이 1000cc니까 1000cc가 더 올라갔잖아요. 예. 모닝 2대가 됐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야 이거 차 이쁜데? 야 이거 차 뭔 차야 이거? 왜냐면 이게 벨로스터라는 차량 자체가 길에 많이 없다 보니까 물론 N이 생기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야 이거 무슨 차냐고 뭔 차냐고 이거 뭐 스포츠카야 아니면 쿠페야? 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차는 어차피 애초에 뒤에 뒷문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막상 조수석에서 딱 보여주면 예, 그렇죠. 약간 좀 놀란 반응 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차 이쁘다 괜찮다. 예. 하차감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 신경을 쓰진 않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하차감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다. 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일단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달리기 좋게 나온 디자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 딱 봤을 때 이게 하차감보다는 약간 좀 안 좋은 시선?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이 조금 보이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젊은 층에서는 베렌이다. 그렇죠. 베렌이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제가 이 차를 타고 네. 예, 제가 지금 퇴근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옆에 그 딱 오토바이가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아, 오토바이. 네. 근데,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는데 알고 네. 보니까 제 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660cc 네. 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네. 딱 내리면서 야 친구야 너 그거 뭐야 같이 한번 달려보자. 어차피 길이 뚫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바로 앞에가 저기 네. 뭐야 그 국도라 좀 네. 뻥 뚫려 있는 국도라서 신나게 달리면서 막 어땠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 차 때문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네. 분명 저는 배기를 끄고 뭐 에코로 끄고 에코로 하고 들어와서 주차하고 천천히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기 그 입주자 대표분께서 저한테 개인톡을 따로 보내신 거예요. 그거를. 용빈 씨, 저 차가 너무 좀 시끄러운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배기나 뭐 튜닝한 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조심해서 다니겠습니다. 네. 하고 거기다가 일단은 사과를 네. 의도치 않게 사과를 하게 됐는데 네. 뭐 그거 말고는 그냥 뭐 네. 어차피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네네. 이렇게 또 즐겁게 드라이빙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안 가봤던 곳을 재밌게 가는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는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베렌 수동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돼. 베렌 수동을 맨 처음에 이 차가 수동이니까 아무리 특히 일종 보통을 따신 분들이 네. 수동을 몰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수동을 안 몬 지 오래됐다가 갑자기 이제 또 수동을 몰려고 하니 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일단은 맨 처음에 출발할 때만 연습을 하신다면 그 이후에는 변속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벨로스터든 아반떼든 이게 수동 모듈이 들어가면은 레브 매칭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게 에코 모드를 제외한 모든 모드에는 레브 매칭을 킬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RPM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 보통 3단에서 4단 이렇게 넣고 네. 속도를 줄일 때 일반 수동 변속기 같은 그렇죠. 경우는 클러치를 뗄 때 차가 울컥거리잖아요. 네. 근데 레벨 매칭을 키고 저단으로 놓고 차 속도를 줄일 때 클러치를 떼는 순간 RPM이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울컥거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좋네. 뭐 수동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겁을 내신다면 출발 연습만 하시고 나머지는 겁을 내지 마셔라 이겁니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네. 사주님한테 나도 네. 베렌 수동 사고 싶다. 네. 근데 또 사실 이 파츠도 많고 등급도 많고 선택 옵션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차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산다면이라는 거죠. 네. 따져보면 네. 그랬을 때는 썬루프를 빼고 네. 브레이크도 넣는 게 좋겠죠? 어떻게 다시 할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썬루프는 당연히 빼는 게 맞고요. 음. 새 차를 살 때 그냥 기본적인 깡통 옵션을 두고 사라. 퍼포먼스 패키지는 무조건 넣고 왜냐면 이게 엔진 출력부터가 차이가 있거든요. 퍼포먼스 패키지 넣고 그리고 퍼포먼스 패키지만 넣어도 충분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 퍼포먼스 패키지만 넣어라. 예, 그리고 좀 더위나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열선 통풍이 들어가는 컨비니언스 패키지도 같이 넣으셔라. 차주님은 네. 어떻게 할까요? 차주님은 그냥 퍼포먼스 패키지만 넣을 거죠? 퍼포먼스 패키지랑 컨비니언스 패키지만 두 개만 넣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개만. 시트는 시트는 버킷을 따로 아마 장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로? 예. 순정 나오잖아요. 순정 그 엔라이트 버킷 시트가 있긴 한데 이게 높이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예. 그러면 컨비니언스 빼는 게 더 낫지 않나?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이 기능 어차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차피 열선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통풍이나 뭐 그런 걸 즐기고 싶으시다면은 컨비니언스 네, 넣는 게 좋다. 그렇게만. 네. 자, 이 차를 사려는 분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죠? 유지비인가요? 경쟁 차종인가요? 아니면 뭐 카페에다 어떤 거 제일 많이 쓰죠? 유지비? 보통 그 N클럽 카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보통 차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유지비라든지 그런 고민들보다는
어떻게 튜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튀어나온 될까요? 그렇죠. 튜닝의 방향성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죠. 튜닝의 방향성을 물어보는구나. 유집이나 아니면 경쟁 차종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기 전에 했던 고민이고 어차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유지비도 보통 일반의 외제차 3 시리즈나 A4, 뭐 C클래스 정도의 그런 유지비가 보통 그런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차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성을 염두에 두고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튜닝의 방향성을 주로 많이 물어보죠. 방향성. 보통 휠이라든지 뭐 휠이 어떤 게 끼는 게 좋을까요? 서스를 어떤 게 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휠부터 끼고 서스를 나중에 끼는 게 좋을까요? 이런 순서라든지 그런 방향성을 보통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앵클럽 카페 들어가라. 네, 그렇죠. 네. 일단 차주님 일단 휠만 되어 있다. 네, 휠 타이어. 휠 타이어. 네. 차를 또 튜닝할 또 예정이 있나요? 일단은 차량 그 외관 튜닝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순정 지향을 워낙 순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튜닝상은 그래도 저기 브레이크지 않을까. 브레이크지 않을까. 브레이크랑 서스까지만 외관상 이렇게 튜닝만 해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차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뒷자리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딱딱한 승차를 싫어하신다는 거라든지 뭐 배기 소리라든지 그런 분들이겠죠.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많은 경우는 저는 이 차를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 이 차의 펑카로서의 나만의 즐기기용이 그렇죠. 되겠죠.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진짜 차쟁이들에게 알맞는 가뭄의 담비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별 5개 만점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4.5점을 주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0.5점은 아까 뭐 사실 이런 뭐 내장재라든지 그렇죠. 이런 뭐 좀 아쉬웠던 점들.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 다시 산다면 이 차를 과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두 번 살 차는 아니다, 다른 차 간다, 정말 만족하면 또 사는 거고. 저 같으면은 만약에 나중에 어떤 차를 타다가 이 차를 나중에 다시 탈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전 다시 탑니다. 다시 탄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혹시 좀 있나요? 그래도 보통 시청자분들이 이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많은 거를 좀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한 가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N 차량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시승을 꼭 한번 해보고 시승을 한번 해보고 구매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물론 저처럼 이렇게 데일리를 타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다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게 될 때는 다른 느낌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용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시승 신청 따로 하셔가지고 시승을 꼭 하신 다음에 차량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끝? 네,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예.